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어제 다들 운행 잘하셨습니까? 사고 없으셨죠? 네, 조심하시고 이제 연휴도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어제 일찍 잠깐 자고 밤까지 하려고 했는데 새벽까지 자버렸네요. 그래서 새벽에 불이 나게 나가고 바짝 하고 지금 끝내고 들어와서 밥 먹고 좀 쉬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콜을 받는 식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강제 배차되는 식으로만 이제 몇 년을 했죠, 저는. 근데 그렇게 몇 년을 하니까 마치 지금 제 느낌이 뭐냐면 얼마 전까지 제가 동물원에 약간 동물 같아요. 동물원의 동물들은 사실 사냥을 할 이유가 없죠. 고민을 할 이유가 없죠. 그냥 먹이 주면 먹고 그냥 너저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강제 배차 방식이 딱 동물원의 동물이 됐던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 택시로 넘어오고 다시 전기 택시 뽑고 하면서 이게 너무 좀 생소하다라는 느낌도 들고, 진짜 택시 처음 할 때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짱구 열심히 굴리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머리 쓰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좀 더, 사실 많이 벌기보다는 쉽게 벌려고 하거든요. 근데 쉽게 버는 건 역시 쉽지 않네요. 이제 시작하면서 콜도 웬만큼 보는데 이것도 이제 병에 걸린 게, 콜이 이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기존의 강제 배차 같은 경우에는 콜을 선택할 수도 없고 뭐 목록을 고르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콜 뿌리면 난 출발, 그 다음 태우고 내비대로 출발. 자,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택 자체가 없으니까 뭐 고민을 할 게 없죠. 근데 이제는 고를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오히려 생각이 엄청 많아지네요. 특히 이제 콜이 그래도 좀 뜸한 시간에는 그냥 받죠. 근데 콜이 많이 있는 출퇴근이나 자정 시간대 있잖아요. 그때는 이게 고르는 거예요. 이런 나쁜 습관이 좀 안 좋은 건데 어떨 때는 막 진짜 고르다가 보면 시간이 한참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고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 단거리만으로 진짜 다람쥐 같이 단거리만으로 벌면 안 될까 이 생각하고 이제 단거리 한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결론은 단거리만으로는 돈이 쉽지 않다. 진짜 단거리를 하려면 한 7,000원, 8,000원 거리에서 다람쥐 같이 계속 이어지면 가능한데 그게 아니면 좀 어렵네요. 한 뭐 대부분 한 이제 2km 초반, 중반 그 정도에서 5,000원 전후로 나온다라고 하면 시간당 3건 정도는 가능해요. 근데 3건 해봤자 15,000원이잖아요. 그럼 시간당 4건은 좀 빠듯하거든요. 시간당 5건은 거의 힘들어요. 근데 단거리는 시간당 5건 해봤자 뭐 2만원 초중반이니까 사실은 단거리만으로는 의미가 없구나. 그리고 또 많이 지치고 단거리가. 또 단거리만으로 하려면 이제 바로바로 앞에서 해야 되는데 길방 말고 이제 콜로는 골라서는 단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까운 데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거리만으로 다람쥐처럼 뺑뺑뺑뺑, 아마 예전에 택시 하시는 분들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저기 뭐 학교 입구나 대학교 뭐 입구, 여대 입구 언덕 위에 있는 학교에서 지하철까지만 뺑뺑뺑뺑 돌거나 그런 거 아시죠? 그게 지금도 어디 있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어서 영상들 보면 막 후진으로도 막 달리고 그냥 아예 그랬다고 하는데, 여튼 단거리로만 돈 버는 건 어렵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오늘부터는 이제 단거리는 아니고 조금 길이를 늘려서 한 10몇 분 운행 정도까지는 운행하는, 그래서 한 9,000원, 만원대 정도까지로 해서 뺑뺑 도는 식으로 하니까 확실히 매출은 많이 오르고 좋네요. 다만 이제 조금 멀리 가는 게 개인적으로 조금 싫어해서 네. 사실 돈 많이 버는 건 그냥 회사 택시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그냥 타면 계속 달리는 건데, 또 인간이 게을러서 그런 성격이 안 돼요. 어떻게든 돈 쉽게 벌려고 하고 머리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짱구를 굴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쉽게 벌까 머리 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기존에 강제 콜만 봤던 게 동물원 잘하던 동물 같은 느낌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지금은 다시 밀림에 나온 느낌이에요. 길빵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끔 이제 막 요번 콜 내려드리고 이제 화장실 가야지, 잠깐 쉬어야지 하는데, 며칠 전에도 그 손님 내려드리고 잠깐 쉬어야지 화장실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내리자마자 바로 문 잡고 타시면서 아유 총각 나 병원 가야 돼 그러면서 서울대 병원까지 가달래요. 강남에서 출근 시간에. 어쩔 수 있나요? 어르신 타셨는데 일단 또 사정을 얘기 드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냥 같이 오고요. 여튼 택시 기사는 화장실 갈 수 있을 때 미리 가야 돼요. 괜히 좀 참다가 요번에 가야지 라고 하다가 잘못해서 또 내리는데 바로 타버리면 골 때려요. 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 이제 어제 토레스 전기차가 나왔죠.
토레스 전기차가 지금 10만 일반 자동 그러니까 일반 구매자 대상으로는 10만 100만 킬로가 확실한 것 같고 그다음 일반 부품도 최장입니다. 그래서 국산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이에요. 그 일반 부품은 3년 6만인가? 3년 6만인가? 일반 차처럼 똑같고 그 다음에 그 전기 관련이긴 한데 배터리 말고 전기 관련은 그 16만 킬로까지 그 다음에 직접 배터리 관련은 20만 킬로까지 이렇게 보증이 3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을 10만 킬로까지 그 다음에 배터리를 100만 킬로까지 이렇게 2개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보증도 토레스가 더 긴 것 같다. 그래서 일반 자동차 구매하는 사람 대상으로는 토레스가 엄청나게 장점이고 공간도 넓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분명히 택시 기사님 중에 빨리 뽑아서 시작하는 용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용자가 나오시면 한번 따라가서 꼭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봐야 되겠어요. 어떠신지. 분명히 이거 시도하시는 분 계세요. 택시 기사님들이 독고다이가 강하고 주관이 뚜렷해서 이건 내가 꼽히면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토레스 전기차 이거 택시 하시는 분들 분명히 나와요. 분명히 있어요. 한번 처음에 나오시는 분 쫓아가서 한번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택시는 아직 10만 100만 킬로 보증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확실하지 않고 어느 분 링크를 달아주시긴 하셨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아서 이게 오늘 낮에 그 쌍용차나 거기 뭐 대리점이나 이런 데 전화를 해봐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택시도 유효한지 그것도 알아보고 그것도 된다라고 하면 아 좋은 경쟁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좋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분이 그 커뮤니티에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토레스는 초고속은 안 되지 않냐. 근데 이게 전기차에서 그 국산 현기 같은 경우에는 초고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초고속 충전. 그러니까 충전이 완속 충전이 있고 아주 느려요. 이건 가정에서 이제 밤에 쓰는 위주로 쓰는 완속 충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급속이 있어요. 일반 급속. 이게 보통 우리가 보는 이제 급속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초급속이 있어요. 초급속은 이제 현대 기아차나 이제 일부에서 하나 아주 소수의. 근데 그 토레스는 초급속은 안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제 초고속이 되는 아이오닉 5나 6나 뭐 EV6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좀 아마 좀 아닌 게 실제 저는 이제 전기차를 운행하면서 지금까지 초고속 충전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지금 15,000km 넘어가고 있거든요. 몇 달 하고. 근데 초고속 충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유가 일단 초고속 충전이 많지 않아요. 일반 아파트나 아니면 뭐 일반적인 곳에서는 아예 없고 초고속은 아주 소수만 있어요. 그래서 초고속 충전을 일반적인 우리 택시를 하면서는 사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면 이제 고속도로 상에서 있긴 있죠. 근데 그 고속도로 상에서도 다 있는 건 아니고 아주 소수 어떤 데만 있어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초고속 충전이 되기에 토레스보다 좋다라는 주장은 틀렸어요. 물론 초고속 자체는 좋지만 우리가 택시를 하는 환경에서는 사실은 초고속 충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집에 완속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급속이나 초급속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집에 밤에 어차피 아니면 그러니까 택시는 뭐 계속 일을 하실 건 아니잖아요. 뭐 10시간, 12시간 일하고 이제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실 거니까 그 쉬는 시간에 완속으로 꼽아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집에 충전이 있으면 사실은 뭐 급속조차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완속 그것만 해도 충분하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가까운 시점에는 지금 집에 충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가에는 아파트에 충전이 있고 지금은 충전이 없어요. 근데 저는 충전 없이 사는데도 지금 전기택시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보통 밥 먹을 때, 첫 번째 밥 먹을 때 아니면 쉴 때 2개의 충전을 해요.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는 일반적인 급속을 해요. 급속이 싸요. 오히려 지금 같은 일반적인 시간대에서 밖에서 충전하는 거, 도심에서 충전하는 건 급속에 회원카드하고 할인을 받으면 이 급속이 싸거든요. 그래서 이 급속을 하면 보통 속도가 얼마냐면 뭐 이를테면 좀 빠른 데가 80 얼마, 80km, 뭐 80kW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80 얼마 나오고 초급속은 막 200 얼마가 넘어요. 근데 그런 곳은 별로 없고 일반적인 도심의 충전소 급속은 80 얼마, 90 얼마 이 정도가 나오고 좀 느린 게 70 얼마가 나와요. 그 다음 좀 많이 느린 게 뭐 60대.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충전소는 초급속이라도 같이 하면 안 돼요. 막 차가 여러 대 와버리면 초급속이 아마 초급속도 안 될 거예요. 급속조차도 만약에 하나의 충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급속인데 거기에 2대가 물려버리면 2대 다 속도가 늦어져 버려요. 그래서 한 대만 있어야지 속도가 늦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충전기 하나에 차량 충전 2대가 가능하고 그 충전기가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4자리가 있을 때는 하나의 기계에 2대가 같이 하면 속도가 거의 반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쪽 기계에 한 명만 물리고 저쪽 기계에 한 명만 물리고 이게 전기차 기사, 그러니까 전기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약간 룰이에요. 같이 기계를 물려버리면 속도가 늦어져요. 그래서 급속조차도 충전할 때 사실은 딴 차가 없을 때 해야 돼요.
딴 차가 있는데 하면 속도가 느려져서 더 느려요. 그럼에도 도심에서 제가 집에 집밥 없는데 어떻게 하냐면 밥 먹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충전소를 많이 쓰는 그 전기차 충전소를 알아놓고, 그러면 그 충전소 알아놓고 그 주변에 식당을 알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가 밥 먹을 때 거기 가서 충전 꽂아놓고 그 다음 밥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큼 운행할 만큼 충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충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그렇게 일반적인 서울 안에서 충전하는 곳들 있죠. 공공의 뭐 공원이나 이런 데서 충전하는 것들은 보통 1시간까지 무료예요. 그 주차 무료예요. 그러면 우리가 급속 같은 데 알아놓고 거기 회원카드 발급받아놓고 그 주차장에 가서 충전해놓고 밥 먹고 1시간 내로 빠져나가면 이제 주차비는 없고 충전 비용만 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해도 가능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밥을 2번 먹잖아요. 최소 뭐 나와서 2번은 먹잖아요. 뭐 1번 먹는 분들도 계시지만 2번 먹는 분들은 밥 시간대만 그렇게 해서 뭐 20분 30분 충전 급속으로 해놓으면 사실은 크게 문제없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급속 자체가 별로 없고 서울에서는 그것만 찾아다니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택시인데 어떻게 거기만 해요. 결국은 이제 서울 안에서 이렇게 주요 위치 충전을 할 곳 알아놓고 그 주변에 내가 갈 때 식사 시간 되면 맞춰서 이제 거기 충전해놓고 밥 먹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집밥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초급속이 어디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 의미가 없어요. 밥 먹으러 거기까지 가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서 충전할 수는 없잖아요. 오직 충전만 하면 시간을 날리거든요. 그래서 집밥이 없어도 되고 초급속도 기능 필요 없다. 그냥 토레스 정도. 그렇다고 해서 토레스가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 100%까지 충전하는데 시간이 40몇 분 좀 안 걸리는 것으로 나오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밥 먹고 나오는데 일반 급속 꽂아 놓으면 웬만큼 다 충전되는 거예요. 일반 급속은 토레스나 뭐 저 아이오닉이나 이런 거랑 속도 차이가 별로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같이 충전하는 차가 있냐 없냐 그게 핵심이지, 그냥 그 자리에 급속 충전은 상관없어요. 그 속도는 다 된다. 똑같다. 다만 이제 초급속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어차피 별로 없어서 서울에서는 의미가 없다 라는 것이고, 고속도로 많이 타시고 휴게소 많이 지나는 고속도로 타는 분들은 그래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서울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공항 많이 가잖아요. 근데 공항 가는 그 휴게소에는 초고속이 없을 겁니다. 서울에서 88 타고 쭉 가서 그 영종 거기 휴게소 하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초고속이 있나? 거기는 없을 겁니다. 초고속이. 그러니까 그리고 인천공항 가면 인천공항에도 초고속이 공항 안에는 없어요. 공항 안에 주차장은 일반 급속이고, 다른 그 현기권로 가려면 저기 영종도에서 공항 말고 공항에서 저기 구도심 있죠. 구도심에 거기 가면 무슨 영종 주차장 있잖아요. 큰 주차장 있죠. 그 지하철 운정역인가? 거기 하나 충전소가 현기께 있을 거예요. 급속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있다. 근데 그건 빠져나가서 한참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뭐 공항 다니고 아니면 수도권에서 일반적으로 하면서는 초고속이 필요가 없어요. 그거 있다고 해서 갈 수가 없는데요. 뭐. 그래서 급속만 있어도 되는 토레스 정도의 속도면 충분하다. 중요한 건 우리 입장에서는,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전기 택시에서 핵심이 뭐냐면, 자, 공간 넓고, 공간 넓으면서 두 번째 가격 싸고, 세 번째 배터리 보증 적어도 50만 킬로까지 되고. 자,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택시 기사에게는, 전기 택시는. 근데 지금 토레스는 가격 싸고, 그 다음 공간 넓고, 그 다음 배터리 보증 다 되고. 사실 토레스가 굉장히 좋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공간은 좀 큰데 가격은 그렇게 싸지 않고 배터리 보증은 20만 킬로까지밖에 안 돼. 그건 뭐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고. 기아차는 일반으로, EV6는 일반으로 뽑으셨을 테니까 EV6는 택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으로 뽑으셨는데 그분들은 아마 그 추가 상품이 돈 내면 있는 걸로 아는데, 보증 연장이. 그래서 토레스가 괜찮다. 저도 지금 사버려서 뭐 지금 바꿀 수는 없고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없고. 근데 일단 이걸 보조금 기간까지 타려면 이제 후내년까지 가야 되고, 저야 뭐 이미 늦어버려서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전기 택시를 사는 분들은 잘 고민을 하시는 게 좋다. 저는 토레스도 충분하다. 보증만 100만 킬로까지 되면. 다만 이제 그건 조금 있어요. 뭐냐면 토레스는 충전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충전이 뒤에 있는 차가 있고 앞에 있는 차가 있고, 앞에 중에서도 앞쪽에 휀다에 있는 차가 있고 앞에 정 가운데가 있는 차가 있어요. 뭐 이를테면 제네시스 G80 전기차 있죠. 그게 앞에 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건 충전을 하려면 앞대가리로 앞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무조건. 뒤로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주차 자리에 앞으로 대가리로 집어넣는 게 의외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후진으로 앞바퀴를 돌리면서 후진으로 이렇게 꺾어 들어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고 편하죠. 근데 앞으로 들어가는 건 좀 힘들어요. 특히 이제 제네시스 G80처럼 그렇게 큰 거는 공영주차장 좀 좁은데 충전소 가면 기사들 굉장히 고생하죠. 그 고급 택시 몇 대 있던데 그분들 굉장히 고생하실 거예요. 좀 널널한 데는 덜한데. 근데 토레스도 앞에 있습니다. 근데 앞에 측면에 있는 것 같아요. 앞에 휀다 쪽에. 앞대가리 아니고 제네시스 G80은 앞에 범퍼에 있고 범퍼 위에 그릴에 있고
근데 토레스는 앞에 휀다 쪽에 있어서 이것도 이제 앞대가리로 들어가야 돼요. 요건 이제 조금 근데 요건 좀 덜 불편할 수가 있는 게 전면에 그릴이 있으면 완전 그걸 주차를 밀어놓고 해야 되면 선을 뒤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충전소 가면 선이 짧거든요. 특히 급속 충전은 선이 두꺼워서 짧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주차는 앞가에 밀어넣어야 되는데 선이 안 닿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뒤쪽인데 한쪽에 있으니까 이게 방향이 반대쪽이면 선이 안 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옮겨서 충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토레스 입장에서 앞쪽이긴 한데 그래도 좋은 게 뭐냐면 앞쪽에 휀다 쪽이 한쪽에 있어요. 그러면 그건 위치상으로 보면 앞대가리로 집어넣고 충전하기에는 제일 좋아요. 그쵸? 옆에 딱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해도 토레스는 전기 택시로 저는 꽤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어떤 용자가 시작을 하실 거예요. 어떤 용자가 시작을 하시면 좀 수소문해서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여튼 기대됩니다. 그래서 또 지금 밥 먹고 노당노덕거리고 좀 쉬었으니까 또 일하러 나가야죠. 오후 일도 다들 고생하시고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굉장히 선선했습니다. 20도 이하로 그 차의 온도에도 20도 이하로 내려갔고 처음으로 내려갔고 올 하반기 들어와서는 그래서 이제 가을이구나. 본격적으로 가을이니까 차에 가벼운 뭐 자켓이나 이런 거 하나 두시고 또 일을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벗더라도 네, 자켓이나 뭐 좀 입고 하십시오. 새벽에는 약간 어슬어슬해요. 네, 다들 수고하십시오.